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거짓을 싫어한다. 그러나 깊은 밤 모든 소음이 멎고 혼자만의 침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정말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정직했을까? 사람들은 타인을 속이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자신감 넘치는 듯 행동하지만 내면은 공허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위안과 합리화를 거듭하며 스스로를 달래지만 그 순간 삶의 뿌리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타인을 속이는 자는 사회를 해치지만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자기 영혼을 파괴한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자기 기만의 문제를 다루려 합니다. 정직이란 무엇이며 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을 잃어버리는지 함께 깊이 사색해 보겠습니다. 제1장 자기 기만의 그림자. 우리는 늘 타인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랍니다. 거짓말은 나쁘고 속임수는 벌을 받아야 하며 정직은 언제나 미덕이라고 배우지요. 그러나 삶을 오래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이는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기만은 큰 소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아주 작은 합리화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사실 충분히 잘하고 있어. 모두가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문제 없어. 처음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듯 보이지만 그 말들은 결국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게 막는 벽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을 숨기는 자는 치료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병, 즉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할 때마다 성장의 기회를 잃고 스스로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현대사회는 자기 기만을 더욱 교묘하게 만듭니다. SNS 속에서는 누구나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웃음이 가득한 모임, 반짝이는 소비의 흔적. 그러나 그 뒤에는 종종 공허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스스로도 믿고 싶은 환상을 연출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자기 기만이 단순히 순간의 거짓이 아니라 삶의 구조로 자리 잡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합리화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피하면서도 나는 원래 욕심이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달래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가 직면하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는 두렵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상처받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무겁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명상록에서 날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진실로 살았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정직했는가?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누구보다 자기 기만을 경계했습니다. 그의 권력과 지위가 클수록 스스로를 속일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과 가정, 사회적 역할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씁니다. 가끔은 그 가면이 편안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무게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기 기만은 잠시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은 평온을 잃게 만들고 나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따라서 첫걸음은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기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제2장 거짓의 편안함과 위험. 자기 기만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단번에 파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달래고 위로하며 잠시 안정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가볍고 두려움을 외면할 수 있으니 편안하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알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대로 준비했지만 운이 없었을 뿐이야.
사실은 게으름과 준비 부족이 원인이었는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진실을 감춥니다. 당장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이 작은 거짓은 그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진짜 원인을 보지 못했으니 다음에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요.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병을 숨기는 자는 치료받을 수 없다. 거짓의 편안함은 병을 감춘 붕대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상처가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서는 골마가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은 그렇게 내면을 썩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거짓의 편안함을 더욱 강화합니다. 불편한 뉴스는 보지 않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소비합니다. SNS에서는 행복한 순간만 올리고 실패나 아픔은 철저히 감춥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편집된 영상처럼 꾸며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도 속삭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나 밤이 되어 모든 소음이 사라지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그럴까? 너는 진짜 행복한가?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된 평온은 오래가지 못한다. 참된 평온은 오직 진실에서만 온다. 거짓이 주는 편안함은 잠시뿐입니다.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자기 기만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반복될수록 삶은 더 두텁게 거짓으로 덮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매일 억지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참는 거야. 나는 잘 버티고 있어. 그러나 속마음은 지쳐있고 불만은 쌓여갑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내적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점점 진짜 자신과 멀어져 갑니다. 거짓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그 위험은 서서히 다가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데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볼 수 없게 된 삶은 결국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잠시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말고 오래가는 자유를 선택하라. 거짓이 주는 달콤함을 거부하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합니다. 자기 기만이 주는 위로는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우리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끌고 갑니다. 반대로 진실은 쓴 약과 같습니다. 처음엔 삼키기 힘들지만 그것만이 병을 고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제3장 현대 사회의 자기 기만 구조. 자기 기만은 결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오히려 자기 기만을 당연한 것처럼 만들고 심지어는 장려하기까지 합니다. 현대 사회의 구조 자체가 개인이 자신을 속이도록 유도하는 거대한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먼저 소비 문화를 보십시오. 광고는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물건을 가지면 너는 특별해질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결핍을 더욱 자극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유혹에 이끌려 소비를 하고 잠시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공허해지고 또 다른 소비를 통해 자신을 달래려 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기 기만의 굴레에 갇힙니다. 다음은 SNS 문화입니다.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화려한 식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작은 불안을 느낍니다. 나는 뒤처진 건 아닐까?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불안을 지우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사진을 찍고 웃는 얼굴을 연출하며 행복한 척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도 속삭입니다. 봐, 나도 잘 살고 있어. 그러나 사실은 비교와 불안 속에서 더 깊은 자기 기만에 빠져들 뿐입니다. 정치와 사회 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권력과 이해관계에 따라 거짓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믿고 싶은 쪽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진실을 직면하는 것보다 단순한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또한 성과 중심의 경쟁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명예를 쫓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정상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어딘가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때 자기 기만은 일종의 방어막처럼 작동합니다. 나는 원래 욕심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저 사람들은 불행할 거야. 나는 소박해서 더 행복해. 이 말들은 때로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자는 언제나 불안 속에 산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만성적 불안의 뿌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달콤한 거짓으로 스스로를 감싸기 때문에 영원히 평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기만의 구조는 심지어 교육 속에서도 시작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성공의 전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들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길만이 옳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을 가려면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현대 사회는 개인이 자기 기만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 SNS, 정치, 경쟁, 교육 모든 것이 우리를 스스로 속이게 만듭니다.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매일 작은 거짓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너는 너 자신에게만큼은 정직하라. 우리가 세상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내면의 양심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자기 기만의 굴레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정직은 자유다. 사람들은 정직을 흔히 토덕적 덕목으로만 이해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정직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정직은 곧 자유입니다. 정직은 우리를 가볍게 만듭니다. 꾸며낼 필요가 없으니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스스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마음은 단순해지고 단순함은 곧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자기 기만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가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소모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사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이 거짓된 모습을 들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이 곧 속박이 되고 속박은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정직한 자는 단순하다. 단순한 자는 두려울 것이 없다. 정직은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군더더기 없는 삶, 꾸며내지 않아도 되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감출 필요가 없고 따라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는 타인 앞에서 당당해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잘 지내는 것처럼 모든 게 완벽한 것처럼 꾸밉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방어해야 하고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삶은 자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반면 어떤 이는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는 그때 준비가 부족했어. 나는 넘어졌고 그 경험에서 배워야 해. 그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방어할 것도 없고 거짓을 유지하느라 소모할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직은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유는 단순히 외부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때 내 영혼은 평온을 얻는다. 정직은 곧 영혼의 해방입니다. 현대 사회는 화려한 거짓을 장려합니다. 더 잘난 모습, 더 행복한 모습, 더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정직은 그 강요된 연극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나는 나답게 살 수 있고 더 이상 남을 흉내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정직은 또한 관계를 자유롭게 합니다. 가짜 모습으로 맺은 관계는 늘 불안합니다. 상대가 내가 보여준 가면만 사랑하는 것일까? 진짜 나를 알게 된다면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이 의심은 관계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결입니다. 정직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 가볍고 두려울 필요가 없으니 평온합니다. 자기 기만은 달콤하지만 속박이고 정직은 불편하지만 해방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5장 양심과 타인의 눈.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자를 더 의식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강조했습니다. 남들의 박수를 얻으려 하지 말고 내 내면의 재판관 앞에 서라. 외부의 눈은 늘 변덕스럽고 불완전합니다. 오늘은 나를 칭찬하다가도 내일은 쉽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시선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며 우리가 정직했는지 아닌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타인의 눈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수, 조회수와 같은 지표는 마치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외부의 허상일 뿐 우리 존재의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좋아요가 많다고 해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며 조회수가 적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 눈금에 마음을 빼앗기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기 기만은 바로 이 틈에서 자라납니다. 나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은 우리를 위로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양심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내 양심 앞에서 떳떳한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남들의 칭찬을 구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속이는 길이다. 진정한 자유는 남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사는 데 있다. 그는 황제라는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양심의 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심판관은 로마 시민들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었던 것입니다. 양심의 눈을 따르는 삶은 외부의 시선에서 해방된 삶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불이한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눈을 의식해 침묵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지? 다들 조용한데 내가 왜 문제를 만들겠어? 이런 합리화는 자기 기만을 낳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눈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눈은 잠시 나를 억압할 수 있지만 양심의 눈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양심이 깨끗한 자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곧 양심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양심이 평온하다면 세상이 아무리 비난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심을 속이면 세상이 아무리 칭찬해도 불안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은 외부의 눈이 아니라 양심의 눈이어야 합니다. 양심을 기준으로 살면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한 삶은 곧 평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타인의 눈만 의식하면 삶은 복잡해지고 복잡함은 불안을 낳습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심을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것. 그 기준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 속에서도 진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제6장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자기 기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만 정직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불편함 속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아픔, 잘못을 고백하는 두려움, 실패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며 편안한 거짓 속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피하려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치 근육이 고통 속에서 자라듯 인간의 영혼도 불편함을 통과해야만 강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영혼은 불편함을 회피할 때 약해지고 불편함을 직면할 때 강해진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덮고 책임을 회피하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즉시 즐거움이 쏟아지고 클릭 몇 번으로 모든 불편함을 잊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은 동시에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작은 불편도 참지 못하는 삶, 작은 두려움에도 무너지는 삶. 그런 삶은 겉보기에는 편안해 보여도 내면은 언제나 불안에 시달립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솔직한 말을 삼키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자기 기만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넘기자.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상처가 자라고 결국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오히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정직은 순간의 불편함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자유를 줍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으로 사는 것은 더 큰 위험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진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진실을 드러냈을 때 마주할 불편함, 그 후에 따라올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뎌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거짓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스스로의 실패를 직면하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늘 나는 충분히 잘했어라고 자기 위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했고 어느 날 그는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게을렀다. 나는 두려워서 노력하지 않았다. 이 고백은 부끄럽고 불편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정직이 주는 불편함이 성장의 문을 연 것입니다. 정직은 늘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자기 기만 속에 머물게 됩니다. 자기 기만은 달콤하지만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정직은 쓰라리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편함은 너를 단련하는 도구다. 마치 대장장이가 불 속에서 쇠를 단련하듯 불편함은 우리 영혼을 단련합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단단한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거짓을 벗어던지고 진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자유와 평온의 문이 열립니다. 제7장 자기 성찰의 힘.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을 평가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서툽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찰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일은 두렵고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한 성찰이 우리를 정직한 삶으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자기 성찰의 위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였지만 매일 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정직했는가?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나는 내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자기 점검이 아니라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기 위한 철저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는 치열한 노력 속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찰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몇 시간을 쓰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단 몇 분도 쓰지 않습니다. 매일 수많은 정보를 소비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자신과 멀어지고 자기 기만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피하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왜 그 순간 침묵했는가? 왜 그 상황에서 분노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진실로 이끕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제자들에게 매일 저녁 자신을 심판관 앞에 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루의 행동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나는 어디에서 약했는가?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성찰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혼을 단련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자기 성찰은 또한 자기 기만의 가면을 벗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아라고 반복할 때 성찰은 속삭입니다. 정말 괜찮은가? 우리가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라고 위안할 때 성찰은 묻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할지라도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진실에 다가갑니다. 현대인은 성찰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찰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내면의 그림자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림자는 더 커지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찰은 그 그림자를 직면하게 하고 그 힘을 약화시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그림자가 사라지듯 성찰은 자기 기만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은 후회에서 끝날 수 있지만 성찰은 행동의 변화를 이끕니다. 성찰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부족했으니 내일은 이렇게 바꾸겠다. 이 다짐은 자기 기만을 무너뜨리고 정직한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기 성찰은 종종 기록과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남겼듯 우리도 작은 일기나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거울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려면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거짓으로 나를 위로했는가? 나는 오늘 어떤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는가? 이 질문에 담대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직한 삶이 시작됩니다. 제8장 불편한 진실과 직면.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며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상처를 정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자기 기만의 안락한 방에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두려운 진실을 회피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얽매고 압박합니다. 반대로 그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굴레의 절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 위로받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모든 것은 괜찮다. 물론 위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을 가려버릴 때 위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반복해서 실패하면서도 나는 원래 운이 나빠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 기만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게으름일 수도 있고 준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직면하지 않는 한 그는 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나약함을 인정했는가? 나는 오늘 진실로 나를 바라보았는가?
그는 황제였지만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노, 욕망, 두려움까지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며 직면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한 사람의 철학자로,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면한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마주해야 하고, 때로는 자신이 믿어온 신념조차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먼저 그것을 드러내듯 영혼의 치유도 진실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는 수많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은가? 나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있으면서도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라며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피하면서도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위안하지 않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피하려는 바로 그것이 내가 직면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피할수록 그것은 그림자처럼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그것을 직시하는 순간 그림자는 힘을 잃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위안 속에 머무를 때는 영원히 불안하지만 진실을 직면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평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네 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자기 기만의 사슬을 끊고 진실한 삶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제9장 단순함과 평온의 상. 정직은 단순함으로 이끕니다. 꾸며낼 필요가 없으니 마음은 가벼워지고 숨길 것이 없으니 삶은 단순해집니다. 이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얻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런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잡함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물건을 가지라 하고, 더 많은 목표를 세우라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요구를 따라가며 마치 그것이 성공의 증거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끝없는 복잡함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자기 기만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집안 가득 쌓여있는 물건 속에서 안정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큰 공허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마음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채우는 길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태도,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용기.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적게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적게 욕망하는 자가 부유하다.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욕망을 줄이고 단순함을 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기만에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함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 관계가 필요해. 나는 외로움을 피하려면 이 사람을 붙잡아야 해. 그러나 사실 그 관계는 우리를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때 삶은 단순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진실한 관계가 빛나고 우리는 가식이 아닌 정직 속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단순함 속에서 평온을 배운다. 욕망을 줄일수록 영혼은 고요해진다. 그가 황제로서 경험한 권력과 부는 복잡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단순함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단순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현대 사회는 단순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욕망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비교는 불안을 낳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삶은 우리를 자기 기만에서 구해냅니다. 거짓된 욕망으로 스스로를 속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단순한 삶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5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평온을 찾는 것. 단순한 삶은 진실한 삶이며 그 속에서만 우리는 고요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10장.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길. 이제 우리는 자기 기만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달콤하지만 위험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단순하지만 깊은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 답은 3가지 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을 습관화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매일 밤 명상록을 기록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거짓으로 나를 위로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습관은 자기 기만의 가면을 조금씩 벗기고 진실을 드러나게 합니다. 성찰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곧 성장의 문이 됩니다. 둘째,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고통을 마주할 때 단련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두려움을 드러내고 약점을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위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면할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이미 자기 기만의 절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셋째, 양심을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아라. 세상의 시선은 언제나 변덕스럽습니다. 오늘의 박수가 내일의 비난으로 바뀌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목소리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 양심의 평온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기 기만의 덫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만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잠시 위로해주고 불편함을 잊게 해주며 안전한 환상 속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언제나 더 큰 불안, 더 깊은 공허로 돌아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너는 거짓된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은 달콤하지만 우리를 약하게 하고 진실은 쓰라리지만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결국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훈련이며 평생의 과정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우리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속이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결국 정직한 삶,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는 두려움 없이 산다. 자기 기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정직은 우리를 해방합니다. 정직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자유와 평온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진실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기만 속에서 안락함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더욱 자유롭게,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기만이라는 주제를 따라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자기 기만의 그림자에서 시작해 거짓의 편안함과 위험, 현대사회의 구조, 정직의 자유, 양심의 목소리, 불편함의 용기, 성찰의 힘, 불편한 진실과 직면, 단순함의 평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벗어나는 길까지. 결국 모든 길은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그 정직함이야말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자유와 평온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요한 기록은 다음 시간에도 철학의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